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도 손보겠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 인천도 그러면 이제 그 재건축 사업이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죠. 네,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인투 부동산 전망대. 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1주택자 보유세를 2년 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경우도 세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그리고 1주택자의 취득세를 한 1%에서 3% 단일화하고, 다만 이제 생애 최초 그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뭐 1%대 단일세를 적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방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집값 안정을 위해서 5년간 그 250만 호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에 최대 그 중에서 한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이것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들뜨고 있는데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 재건축 정비 사업을 완화하겠다는 신호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도 무려 80%까지 상향하겠다. 뭐 이런 좀 그 대략적인 어떤 정책 기조가 있고, 이런 와중에 이제 또 이제 그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좀 변화가 예상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매수자분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하시는 혼란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계시나요? 김포시 인구는요 50만을 넘어섰고 입주 물량이 많다는 정보를요 탑 시크릿인가요? 지금 전국은 여소야대 국면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소장님.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여야와 어떤 그 협상이 이제 불가피한 국면인데, 이 새 정부가 어떤 정책부터 먼저 시행할 것으로 좀 전망하시는지. 네, 일단 공약이 모두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큰 틀은요. 예. 지난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해서 예. 그런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이었다면, 이번 정부는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스탠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그리고 종부세 통합 같은 거는 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고요. 네. 큰 흐름으로 보면 이번 정부 주도 규제보다는 인간 주도 공급으로 하겠다. 네. 그래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그리고 대출 규제 기준 완화 같은 거는 지금 제일 먼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국회가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개정이 바뀐다라고 하면 부동산은 다시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그 길게 좀 협상이나 정치 협상이나 그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라든지 LTV 완화, 이런 정도는 이제 당선인이 하지 않겠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당선인이 그 임대차 3법, 이 임대차 3법도 손보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국회법하고 연동돼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역대 그 지난 그 부동산 규제를 함에 있어 가지고 그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선 외국에서도요, 이 임대차 3법 같은 그 정부 주도하에 그 주거 환경을 정부 주도하에 임대차법을 개정을 한 부분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결과론적으로 더 매우 힘들어졌고요.
임대인과의 사회적 갈등만 크게 만들어진 결과를 만들었었습니다. 예. 이걸로 인해서 임대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예. 폭등한 임대 가격이 또 매매 가격을 올려버리는 예.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인데요. 예.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고요. 예.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런 분위기를 잘 감지하고 있어서 예. 이 법 개정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많은 협조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 예, 일정하게는 좀 손볼 수밖에 없는 여야가 그럴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좀 네. 보시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어떤 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문재인 정부는 이제 수요 억제, 금리 네. 규제를 강화했던 반면에 이거를 좀 풀어주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 이거를 방증이라도 하듯이 사실은 그 시중 은행들도 대출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고 있는 좀 상황인데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수요 억제 정책을 좀 이렇게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는 것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시장에 미칠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개인적으로요. 네. 지금 부동산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집값이 올라버린 상황에서 예. 이거를 다시 안정적으로 조정하겠다. 그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른 건데요. 예. 저는 수요 억제보다는 공급량으로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거래를 더 할 수 있는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는 현 정부에서는 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규제책이 거의 70일마다 규제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역설적으로 규제를 할수록 가격이 더 올랐고요. 예. 를 갖지 않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이렇게 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임대차 3법이 불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네. 임대차 3법이 없었더라면 2년 동안 상승률이 이렇게 높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수량으로 이 주택 시장을 보지 말고 니즈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를 풀어준다. 이거는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로 매우 맞다라고 보고요.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많이들 염려를 하시는데 일단 대출 규모 양 조금 늘어날 수 있으나 부채 상한 저희 부채 상환하는 율이 저희가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요. 안 그래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부동산 시장의 기대, 이런 것들이 상당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재건축 규제가 이제 완화될 경우에 네. 이제 그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이제 단지들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경우도 이제 리모델링을 할 바에는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러면 그럼 재건축 규제 완화가 네. 이제 공급 확대 측면에 기대가 되긴 하는데 맞습니다. 다시 이게 공급을 늘릴 뿐만 아니라 네. 다시 또 서울 재건축 네. 수도권 집값 상승 어떤 진앙지가 되지 않겠냐, 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재건축 규제 완화를 예고를 했고 할 예정이고요. 재건축 완화를 하게 되면 일단 그에 따른 파급 효과가 분명히 파장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서울 재건축을요, 누구는 완화하겠다, 누구는 강화하겠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머리가 지긋지긋 아플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40년이 더 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집을 짓는다는 게 이렇게 많은 제약들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요. 그럼 그동안 서울 재건축을 왜 못하게 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요즘에 정말로 아파트 첨단 기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물 인터넷부터 여러 가지 그 편의 시설들이 많이 따라오는데요. 현재 40년 된 이상 오래된 아파트는요, 더위와 추위에 노출된 구조고, 그리고 삶의 스트레스, 층간소음이죠. 또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 단지여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지상에서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재건축을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서울 자체에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 좋은 상품을 공급하는 좋은 그 공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그거는 이해됩니다. 예, 재건축 완화를 하게 되면요, 예. 집값 상승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예. 그걸로 인한 반대 여론의 힘이 더 세서 정치권에서도 섣불리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번에 그 서울에서 발표된 서울 2040 도시 기본 계획은 예. 획일적인 도시 디자인보다는요, 개성이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수변을 중심으로 강남과 서울 4대 문권 안의 불균형을 균형감 있게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네. 대선 공약 자체가 뭐 전부 실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예. 그 어느 정권보다 그 민간 주도 공급량을 늘려서 집값 안정을 하려는 의지가 강함으로 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예. 재건축을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고요. 예. 큰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시장은 늘 그렇듯이 수요와 공급 원리로 본다라고 하면 집값 안정화에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을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과 재건축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보셨는데요.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우선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재건축 자체가 힘들었던 지난 상황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려 했다라고 하면,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서 사업성과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보면 재건축에 많은 비중을 둘 것 같습니다. 여튼 그 규제 완화로 서울의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은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네네. 이에 따라서 일정하게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예.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서울 집값이 오르면 네, 그게 여파가 인천에 이제 오잖아요. 저게 보통.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인천도 덩달아 집값이 상승하게 되고, 인천도 그러면 이제 그 재건축 사업이 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시 지자체 예.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당 쪽에, 그러니까 어느 당이 이제 그쪽에 그 연관이 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속도나 이런 게 다른데요. 제가 볼 때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제 마침 재건축 가능한 단지 예. 현장을 둘러보고 왔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거의 전혀 많이 없는 상태인데, 네. 그 매물이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네. 재건축 가능한, 그리고 뭐 투자로서도 그렇고 실거주로서도 조금 그 다른 단지들보다 좋은 장점을 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매수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윤석열 당선인에 따른 부동산 전망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내놓는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안정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대출 규제가 이제 완화된다면, DS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버블을 너무 키우는 거 아니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풀 것 같지 않습니다.